이곳 제주 4.3 평화기념관은요, 이 4.3의 역사를 면밀하게 만나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를 짚어보고 이 미래를 위한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제주 4.3의 기록을 지금 최태성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여 년 전,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이름 없는 비석이 있습니다. 백비. 4.3은 공기, 항쟁, 폭동, 학살, 사태,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며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과 일본은 이 아시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죠. 그해 6월 오키나와 섬을 점령한 미군은요, 일본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 규슈와 제주를 공격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전쟁이 한 달만 더 이어져도 제주는 오키나와처럼 불바다가 될 뻔했습니다. 1945년 9월 조선 총독부에서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것 보이시나요? 태극기가 아닌 미국의 국기 상쪽입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에는 미국과 소련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4.3의 비극은 바로 미국과 소련이 그어놓은 이 38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38선을 지워 하나의 조국을 완성시키려다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건을 제대로 보시려면요, 1년 전 1947년에 있었던 3.1 발포 사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47년 3.1절 기념식은 자주 독립국가 건설에 열망을 담아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기념대회가 끝난 후 이 자주 독립을 촉구하는 가두 시위가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는데요. 해산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시위대가 아닌 시위를 구경하던 이들이 총탄에 희생된 겁니다. 제주 4.3 사건의 예고편과도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분노와 억울함은 3월 10일부터 시작된 민관 총파업으로 이어집니다. 이 166개 기관과 단체 4만 1,000여 명의 파업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총파업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미군정은 민심을 수습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갱이 사냥을 한다는 구실로 테러를 일삼아 민심을 자극합니다. 이것 역시 4.3 봉기의 한 배경이 됩니다.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은 파업을 빌미로 1년 동안 제주 청년 2,500여 명을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4.3 봉기 한 달 전 이 경찰에 연행됐던 학생과 청년 3명이 고문치사로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남한만의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가 시작됩니다. 4월 3일 봉기 당시 무장대 무기는요, 일제 90총 27정, 권총 3정, 수류탄 25발이었고 나머지는 죽창 정도였습니다. 미군 장비로 무장한 이 토벌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추악한 무기들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투 중지 사흘 만인 5월 1일 이 제주 오라리에 괴 청년들이 들이닥쳐서 민가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의 냉전, 정치 지도자들의 분열로 민족의 운명은 유엔으로 넘어갔고 결국 단독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광복 3년째 되던 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이러자 이승만 정부는요, 이 제주에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내려보냅니다. 토벌대는 1948년 11월 중순부터 1949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중산간 마을에 들이닥쳐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남녀노소 가림없이 무차별 학살하는 초토화 작전을 자행합니다. 이 초토화 작전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적의 지역으로 간주해 말 그대로 모조리 쓸어버리는 작전이었는데요. 이 마을 주민들을 해변 마을로 강제 이주시키고 이 무장대에 맞서기 위해 돌로 담을 쌓게 합니다. 그 길이가 무려 150km. 이곳 주민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총살을 합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고립된 섬 제주도는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주도 사태 등을 가혹하게 탄압하라고 지시합니다.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에서 이 초토화 작전은 국제법에서 금지된 불법임을 밝혔고 그 책임을 군 지휘부, 이승만 대통령, 주한 미 군사고문단에도 물었습니다. 이렇게 토벌대에 쫓겨서 한라산, 동굴, 중산간 등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산에서 내려와 귀순하면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선전물이 한라산에 뿌려집니다. 하산한 사람들 중 1,700명을 군사재판이란 이름으로 처형합니다. 제주 비행장에서 총살되거나 전국 각지에 형무소로 보내져 감금됐습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엄연한 불법적 재판이었습니다. 4.3 당시 이 다랑시구를 발견한 군인들이 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자 굴 입구에 불을 피워서 질식사시켰다고 합니다. 단독 선거와 단독 정부를 반대했던 이유는 외세에 의해 남과 북이 분단되면 결국 전쟁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비 검속, 말 그대로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구금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법적인 예비 검속으로 구금된 예비 검속자들 역시 총살당해 압류장당하고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반세기 가까이 이념적 갈등 속에 누명을 쓰고 어둠에 갇혀 있었던 4.3의 진실. 이를 밝히기 위한 피나는 기억투쟁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는 50년 동안 지하에 갇혔던 4.3을 지상으로 꺼내는 진상규명의 역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4.3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은폐, 왜곡, 억압의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 속에 다시 꽃피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31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과한 날입니다. 그리고 2014년 4월 3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4.3은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진실과 화해의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크나큰 아픔 4.3. 진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 이어져 평화와 통일, 인권의 상징으로 기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